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헤엄치는 거북입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채널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교과서 분석을 했던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쉬는 동안 제 채널의 어떤 색깔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가고 있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피드백을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교과서 분석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제가 오랜만에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잡게 된 단원이 5학년 1학기의 약수와 배수 파트예요. 많은 단원들 중에서 이 단원을 고른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 그거는 마지막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교과서를 들여다보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나오는 용어와 그다음 연계된 단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어로는요, 나눗셈식, 곱셈식, 배,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고요. 연계되는 단원으로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곱셈 단원과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나눗셈이에요. 첫 번째 소단원은 약수와 배수를 찾아볼까요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 약수와 배수를 어떻게 찾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알 때까지 공부를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우선 교과서에서는 카드 12장을 똑같이 몇 명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2명에서 똑같이 나눌 수 있는가, 3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예 옆 페이지에서는 12를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세요 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쵸? 그렇다면 궁금하면 해봐야죠. 그래서 1부터 차례차례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12 나누기 1, 12 나누기 2 쭉쭉쭉 해보시면 어떤가요? 어떤 수는 나누어 떨어지고 어떤 수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죠? 나머지가 생기죠. 여기에서 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로 분류가 되네요. 이제서야 바로 그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2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약수 어떻게 찾았죠? 우리는 이 약수를 찾는 게 목표니까요.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알아야죠. 그죠? 바로 수를 차례대로 넣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없는, 즉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가 바로 약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나누어 보면 약수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약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이번엔 배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배라는 용어는 사실 2학년 때 곱셈이라는 단원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단원은 2학년 곱셈 단원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먼저 배웠던 단원이기 때문에 배수는 생각보다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로 돌아가 보면 카드놀이를 할 때 한 명당 4장의 카드가 필요한데 친구가 2명이 있다면, 친구가 3명이 있다면 몇 장의 카드가 필요한가 라는 예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곱셈식으로 표현할 때 배라는 용어를 설명 없이 바로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복습이 필요하겠죠? 이 단원에 실린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곱셈식으로 나타냈을 때, 즉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3은 12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는 곱셈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8과 10이라는 이 수들이 4의 배수이구나 라면서 배수라는 용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수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찾았고 배수는 곱셈식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좀 다르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약수와 배수가 짝을 이뤄서 소단원에 다루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 짝을 이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다르지만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묶어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소단원인 곱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에서 다루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라는 예시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약수를 설명할 때 든 예시랑 매우 흡사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1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지 않는 수를 한번 찾아보면 1, 3, 5, 15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는 이 15라는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는 지시도 있어요. 그럼 해볼까요? 또 1 곱하기 15 또는 3 곱하기 5 어떤가요? 우선 곱셈식으로 표현한 걸 보면 15라는 이 수는 3과 5, 1과 15의 배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이 3, 5, 1, 15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같은 수를 가지고 15를 주인공으로 할지 1, 3, 5, 15를 주인공으로 할지에 따라서 약수와 배수 이렇게 갈리죠. 그죠? 역시 연관성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써 있나요? 곱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였어요. 곱셈식을 이용하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구나 라는 힌트를 확실히 제목에서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내가 약수를 구할 때 1부터 이 숫자까지 다 일일이 넣어서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앞에서 썼지만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쉬운 곱셈식을 이용해서도 약수를 찾을 수 있구나. 왜요? 곱셈식을 이용하는 게 비록 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지만 그 배수를 표현하는 그 방법 또한 약수와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죠. 바로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 배수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소단원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예요. 그쵸? 제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묶어놨네? 그렇다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소단원을 한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은근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 단원의 예시로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8과 12의 약수를 구해보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해볼까요? 8부터 1 곱하기 8, 2 곱하기 4. 그러면 1, 2, 4, 8이라는 약수를 구할 수 있고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1, 2, 3, 4, 6, 12 약수를 다 구했어요. 저 지금 계속 교과서대로 하고 있어요. 공통된 수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1, 2, 4가 나오네요. 그쵸? 공통된 수 1, 2, 4를 뽑고 바로 이 수가 공약수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 즉 제일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를 모두 알려주었어요. 이제 우리 이 세 번째 소단원 들어갈 때 목표로 정한 거 있죠. 바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묶어놨을까? 그쵸?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최대 공약수 4의 약수를 구해봤더니 똑같이 1, 2, 4가 나오죠. 그러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는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죠. 혹시 지금 제가 수학 공부를 매번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지금 교과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과서 자체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 보세요 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비교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같네. 뭐랑?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공약수랑 같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 하나 딱 구하면 바로 다 공약수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다음 소단원이 그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리시면서 편하게 테크닉 연습하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테크닉을 배울 땐 이 테크닉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바로 공부거든요. 물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 테크닉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원에서의 공부는 이 테크닉을 쓰는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테크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찬찬히 볼까요? 방법은 두 가지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로셈 참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써요. 모든 문제집에 세로셈이 담겨져 있고 아마 아이들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대부분 가로셈 말고 세로셈으로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은 이유가 있겠죠. 교과서에 우리는 거기에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과서는 괜히 실는 건 없거든요. 12와 18이라는 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각각 그 수를 이제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를 찾아볼게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18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렇죠? 이렇게 곱셈식으로 쓰고 나서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바로 보이네요. 6이라는. 12와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로 6을 골랐더니 몫으로 2와 3이 나왔어요. 이 2와 3이라는 이 몫은 나누어지는 수가 1 이외에는 없어요. 그쵸? 이건 우리가 가로셈을 통해서 6이라는 수를 찾고 그 6이라는 수를 세로셈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몫들이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가 찜찜함을 느끼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 6이라는 걸 몰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원래는 목표가 6이라는 수를 찾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6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 테크닉을 썼으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예시가 알려주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45와 75라는 예를 들고 있지만 저는 그냥 아까와 같은 수인 12와 18로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기에는 같은 수가 낫지 않아요? 그죠? 어떤 게 달라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다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같아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같은 수로 비교하면 확실히 보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방법 1 가로셈부터 해볼게요. 12라는 수를 두 수의 곱이 아닌 여러 수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나와요. 그 다음 18이라는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뭐 아까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이번엔 세로셈을 한번 볼까요? 12와 18을 그냥 짝수니까 2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6과 9라는 몫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우리의 결론은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다시 한번 나눴더니 그제서야 똑같은 2와 3이라는 몫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두 수와 식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해야 하는가 봤더니 2와 3이 곱해지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더라.
보이시나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바로 최대 공약수를 모르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수들을 곱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약수는 다 끝나고 배수가 남았어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부터 알아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가 묶여 있다면 연관성이 있겠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연관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서에서 예시로 든 수는 2와 3이에요. 2의 배수를 찾아보면 2, 4, 6, 8, 10, 12, 14, 16, 18 쭉쭉쭉 나갈 거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쭉쭉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통된 수를 찾아보니 6, 12, 18 뭔가 아시겠죠? 바로 제일 작은 수인 6을 찾으면 공배수를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이 6, 12, 18 쭉쭉쭉 나가는 이 수들을 2와 3의 공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중에 가장 작은 6이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연관성, 관계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단원이 끝이 나겠죠. 이젠 너무 쉽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찾으면 바로 그게 공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이 관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바로 이 관계를 알아차리는 게 이 소단원의 목표라는 게 이렇게 여실히 보이네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만 알면 끝이 나겠네요. 그죠? 바로 마지막 단원인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힘을 내볼까요? 12와 20을 예로 들었어요. 바로 12를 곱셈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20을 곱셈식으로 표현해보자면요.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여기에서 12와 20의 곱셈식 중에서 12에 3 곱하기 4, 20에 4 곱하기 5를 뽑아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10이라는 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고 20이라는 수는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니까 공통적으로 보자면 3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 되겠구나. 즉 3 곱하기 4 곱하기 5이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구나. 공배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건 되게 결론인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과서에서는 3과 4, 4와 5를 골랐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곱셈식에서.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저만 궁금한가요? 다른 건 안 될까? 다른 곱셈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이런 거 궁금하면 공부해봐야죠. 그래서 전 제 맘대로 12의 곱셈식 중에서 2와 6 골랐어요. 그리고 20의 곱셈식 중에서 2와 10 이걸 골라볼게요. 12는 2의 배수이자 6의 배수이고 20은 2의 배수이자 10의 배수이니까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면서 10의 배수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2 곱하기 6 곱하기 10을 했어요. 그랬더니 120이라는 수가 나왔네요. 공배수 맞나요? 공배수 맞아요. 그쵸? 이번엔 다시 다른 걸로 1 곱하기 12, 1 곱하기 20 이렇게 이 두 수를 가지고 공배수를 찾아보면 같은 이유로 찾아보면 240이라는 공배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것도 공배수는 맞아요. 그쵸? 그렇다면 아까와 왜 결과가 다를까요? 3과 4와 5를 골랐을 때는 60이라는 수가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식을 골랐을 때, 다른 약수를 골랐을 때는 더 큰 수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제일 작은 공배수를 찾는 게 목표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이유를 눈치채신 분이 계시다면 수학의 감을 아직 잃지 않으신 거예요. 그쵸? 그럼 한번 차이를 찬찬히 볼게요. 처음에 골랐던 2와 6과 2와 10은 공통된 2를 제외하고 6과 10이라는 그 수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2의 배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2로 나누어지는 수라는 거죠. 두 번째 1과 12, 1과 20도 볼까요? 여기에 12와 20이라는 수도 마찬가지로 4 또는 2 이런 공약수를 가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공배수를 찾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3과 5를 가지고 볼까요? 옆에 보이는 그 공통인수 4가 바로 12와 20의 최대 공약수였다는 거예요. 즉, 최대로 나누고 난 후 그 나머지 몫이 3과 5인데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 곱셈식에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테크닉을 볼게요. 이건 어떨까요? 조금 이해가 쉬워지죠, 이제. 최대 공약수를 나눴구나. 그죠? 그리고 나눈 몫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2와 20의 3과 5의 배수라는 걸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로 3과 5라는 수의 배수이자 최대 공약수의 배수이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라는 결론까지 이끌 수 있겠죠. 교과서의 마지막은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최대 공약수를 바로 구하지 못한다면, 그죠? 4라는 수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짝수면 2부터 이렇게 작은 수부터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나올 때까지, 즉 앞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쓰고 그리고 난 후에 나온 몫까지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 라는 게 이 테크닉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원이 끝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배웠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런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교과서 분석도 하고 싶었지만 바로 이 제목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교과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도 담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단원을 고른 이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수포자로 빠지는 학년이 5학년이 제일 많대요. 저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5학년 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 많아요. 즉 뭐냐면 중학교 올라가서 바로바로 쓰는 단원도 많고요. 연계되는 단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학년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단원, 지금 이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이 바로 다음에 약분,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바로바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5학년 아이들이 좀 힘들어져 있다면 약수와 배수부터 좀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첫 단원이 소인수분이거든요. 거기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그러니 6학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5학년에 이 약수와 배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방학을 통해서 분명히 공백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단원을 골랐어요. 끝까지 이 스토리를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원이 연결되는 걸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재밌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궁금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중요한 목표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른 단원의 교과서 분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